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여가 생활을 즐기려던 두 남성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2008년 4월 27일 일요일 오전, 분주한 고속도로 상에서 느닷없는 수색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구조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하기도 전에 채 끊긴 구조 요청에 고속도로 순찰대와 경찰, 119 구조대가 총출동해 구조 요청을 한 차량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색하던 이들은 오전 7시 38분경 경기도 광주시 지왈리 부근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구조신고 접수가 접수된 지 1시간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창문은 열려 있었고 비상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두 명의 남성. 운전석에는 40대 남성 박모 씨가, 조수석에는 50대 남성 김모 씨가 각각 의자에 기댄 채 잠을 자듯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들은 어쩌다 사망한 상태로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일단 이들의 행적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김 씨는 이날 새벽 5시경 고등학교 후배들과 골프를 함께 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음료 2개를 구입하는 모습이 편의점 내부 CCTV에 찍힌 시각은 오전 5시 8분. 김 씨는 곧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대표로 있는 후배 박 씨를 만나 그의 차에 올라탑니다. 이후 이들이 CCTV에 포착된 것은 오전 6시 12분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주유소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 씨가 손에 흰 비닐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화장실을 다녀온 김 씨는 빈손이었습니다. 다시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오전 6시 15분 동서울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15분 뒤인 오전 6시 30분 운전자 박 씨가 힘겨운 목소리로 119 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교통사고 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약물 중독. 그리고 신고 약 1시간 후인 오전 7시 38분 두 사람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확인합니다. 박 씨가 앉아있던 운전석 바닥에 구토물이 있었고 박 씨의 입가에서는 구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마시다 남은 커피 음료 2개가, 트렁크에는 다수의 의약품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CCTV 속 김 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휴게소 화장실로 가 수색을 했고 쓰레기통에서 마신 지 얼마 안 된 홍삼 드링크 2병이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주변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소형 용기 1개와 주사기, 주사바늘 등도 함께 발견합니다. 경찰은 모든 현장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합니다. 국가수는 홍삼 드링크 2병과 박 씨의 구토물, 두 사람의 체액과 혈액 등에서 2가지 약물 성분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클로티아제팜이었고 다른 하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였습니다. 두 약물 모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의사 처방만 있으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망 시각은 오전 6시 30분 박 씨가 구조 요청을 한 직후로 추정되었습니다. 오전 6시 12분 김 씨가 휴게소 화장실에 버린 홍삼 드링크 병에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걸 감안하면 불과 20여 분 만에 이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의 양이 20여 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국가수는 혹시나 홍삼 드링크 성분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상관관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경찰은 차량에 제3자의 침입이나 범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CCTV 판독 결과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다른 사람들과 골프 약속을 잡은 점, 사망 전 박 씨의 신고 내용에서 약물 중독을 언급한 점 등을 토대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추정하긴 했지만 검출된 약물만으로 이들의 사인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홍삼 드링크병과 함께 발견한 주사기에서 김 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의사였던 김 씨의 병원을 탐문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사건 전날 자신의 병원 간호사에게 부탁해 직접 주사기를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몸에 주사했는지 조사했지만 몸에는 아무런 주사바늘 자국이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망한 김 씨의 병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의약품 구입 자료 등을 확보해 두 사람이 중독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편 국가수는 홍삼 드링크 병과 함께 발견된 소형 플라스틱 용기에서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소량의 백색 가루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수의 분석 방법으로는 이 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수는 최근 사용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보고된 500여 종류의 특이 약동물 목록까지 검토했지만 이 가루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단서조차 잡지 못한 상황. 특이 약동물의 가능성까지 모두 살폈음에도 가루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 국가수는 천연독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천연독은 당시 실험실이 보유한 기기로는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용 쥐를 이용해 독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가루를 아주 소량 투여했음에도 쥐가 3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가루를 10배 희석한 시료를 투여해도 10분 안에 죽었습니다. 현장 증거물 가운데 주사기 속 물질, 박 씨의 구토물과 위 내용물, 박 씨의 유전자가 확인된 홍삼 드링크 내용물 등을 일부 희석해서 투여해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며 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쥐에게 투여한 물질은 열을 가해도 독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수는 천연독 가운데서도 열에 강한 맹독으로 추정, 국가수가 자체 보유하고 있던 천연독과 외부에서 구한 모든 천연독을 화학 처리한 뒤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그 물질의 성분을 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테트로도톡신, 보거독에서 추출되는 맹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이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 독성의 1000배에 달해 단 1mg만 먹어도 성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맹독입니다. 이들이 보거를 섭취했다는 정황이 없는 가운데 순도가 매우 높은 테트로도톡신이 직접 사용된 사건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거에서 높은 순도의 테트로도톡신을 분리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한 데다 순수한 테트로도톡신은 실험 등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취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박 씨와 비슷한 시간에 사망했던 걸로 봐서 동일한 약동물이 사용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홍삼 드링크 내용물과 김 씨의 위 내용물 등에서는 테트로도톡신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의 혈액에서 테트로도톡신 성분을 확인해야 했지만 아주 미량의 약물 분석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가 국가수에 없었습니다. 국가수는 수소문 끝에 충북대에서 힘겹게 장비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비에 물질만 넣는다고 분석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을 따로 분석해낼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결국 국가수는 2주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분석법을 개발해 검증 작업까지 마친 뒤 김씨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씨의 혈액 안에서 테트로도톡신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이 사건 발생 약 2달 후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테트로도톡신에 의한 중독사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경찰은 국가수가 사인을 밝혀내는 동안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망한 이들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을 조사하고 주변 인물 140여 명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평소에 약물을 복용했거나 원한을 살만한 일을 했는지까지 뒤졌지만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절친한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동반 자살할 동기가 분명치 않고 두 사람이 숨지기 전 119에 구조를 요청할 당시 약물 중독이라고 말했던 점을 볼 때 약물 투여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경찰은 국가수의 최종 결론에 비춰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일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사고사라고 해도 이들이 애초에 약물을 복용한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대체 골프를 치러 가던 이들이 왜 맹독인 테트로도톡신을 투여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테트로도톡신을 치사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섭취할 경우 일종의 각성제 효과를 띠고 있어서 골프를 치기 전 먹은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테트로도톡신이 마취제 및 진통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장시간 골프를 앞두고 복용한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거독이 정력에 좋다는 설 때문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고 골프를 앞두고 테트로도톡신을 각성제나 피로해소 성분제 등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뒤 실수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씨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김씨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4월 24일 중국 다롄의 약품 취급 회사 직원인 조선족 A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캡슐 형태의 테트로도톡신을 구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06년 말 직접 중국으로 가 A씨에게 마취제와 진통제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테트로도톡신 1mg이 든 캡슐 1개를 30-40만 원 정도를 주고 샀으며 이후 사건 발생 사흘 전인 4월 2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테트로도톡신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보면 김씨가 주기적으로 테트로도톡신을 이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친한 사이였던 김씨와 박씨가 계속 함께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물 중독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대체 이들은 테트로도톡신을 무슨 용도로 사용한 것일까요? 이와 더불어 또 이상한 것은 테트로도톡신 외에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성분을 복용할 경우 움직임의 둔화와 집중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의학상식 중의 하나입니다. 의사인 김씨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러 가던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약물을 복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까지 운전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또 다른 의문점은 김씨의 몸에 어떻게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들어가느냐입니다. 박씨가 마신 홍삼 드링크병, 주사기, 주사바늘, 소형 플라스틱 용기에서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박씨가 홍삼 드링크병에 주입된 테트로도톡신을 섭취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마신 홍삼 드링크병에서는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가수 분석 결과에서 봤듯이 김 씨의 혈액 속에서는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김 씨의 몸에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들어가게 됐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은 김 씨의 몸에 아무런 주사바늘 자국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김 씨가 폐쇄된 공간에서 테트로도톡신을 다루면서 취급을 잘못해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거나 피부를 통해 중독이 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박 씨는 헬스클럽을 운영 중이었고 김 씨는 박 씨의 헬스클럽에 사람들을 자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 씨의 아내도 박 씨의 헬스클럽에 다니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박 씨와 사이가 가까워지자 둘 사이를 의심한 김 씨가 계획적으로 박 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김 씨가 음료수에 테트로도톡신을 주사한 것을 박 씨가 마시게 되었고 김 씨는 주사기를 사용하던 와중에 취급을 잘못해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에 버린 홍삼 드링크 병에서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박 씨가 오전 6시 12분 전 이를 마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그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물 효과 때문에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소문은 소문일 뿐 이들 사이는 매우 친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살이나 제3자에 의한 타살로 보기는 힘든 상황.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왜 약물을 섭취했으며 왜 사망에 이르렀을까요? 평소처럼 약물을 이용하다 부주의로 사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의 답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해버렸습니다. 표면상 사고사로 종결되어 버린 사건.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